자, P-10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96페이지고 여러가지 부등식 중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봅시다. 11번. 연립부등식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해가 몇 개? 정수해가 한 개뿐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x-8, x-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 값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 될까요? 되겠네요. x-a, x-1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a가 큰지 1이 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 a가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a가 1보다 크다. 사이값이라 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x는 1과 a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뭐라면 a가 1보다 작다면 결과값은 뭐가 나오겠죠? x는 a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사이값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랑 두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 두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대입했을 때 정수해가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와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고 봐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a와 a의 공통 집합이 가능한 건 a가 만약에 4보다 크다면 지금 하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4, x 그리고 만약에 a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이때 a를 어떻게 잡아야 정수가 하나가 나올까요? 정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지금 x가 뭐란 얘기죠? 4란 이야기죠. 4. 이해가죠? x가 4가 되어야 정수가 하나가 되겠죠? 이러면 a가 어떻게 되면 되죠?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면 돼요, 안 돼요? a가 5가 돼버리면 가능한 x가 4와 5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5는 안 되고 5보다 살짝 작은 4.9까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5에서 부등호를 빼주고 이런 경우가 되면 정수가 하나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원래 우리가 가정했던 a가 1보다 큰 경우에 만족한지를 살피면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a가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었죠. 이 경우는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봅시다.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겠네요. 왜? 결국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 부분인데 공통 부분 하면 어떻게 나오죠?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2번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1번 경우에서 풀었더니 4보다 크거나 같고 a는 5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렵죠, 부등식이. 자, 이제 12번 한번 봅시다. 지우자. 12번. 일단 푸니까 좋은데 칸이 너무 적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또 3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판별식과 관계를 지으면 됩니다. 12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연관지어서 판별식과 함께 부등식을 푸는 문제예요. 어쩔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알겠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이렇게 부등식이 돼 있으면 1번 파란색 부분을 한번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녹색 부분을 한번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1번을. 1번 부등식을 풀면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1이 0보다 크다. 근데 이게 x와 관계없이 맞죠? x와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부등식이지만 얘를 살펴보니까 뭐죠? 아, x에 대한 2차식이죠. x에 대한 2차식은 2차 함수로 봐도 돼요. 2차 함수가 0, y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1이라는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죠. y는 0, 다른 말로 하면 뭐죠? y는 0. y는 0, 다른 말로 하면 x축을 의미하죠. 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근데 2차 함수의 계수 보니까 최고치한 계수는 양수. 아,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나지 않는다. 둘이 만날 때가 근인데 만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판별식 t를 쓰려고 봤더니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겠다. 왜? 1창의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뭐죠? b-제곱 마이너스 ac였죠. 아, 이거 풀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b-1,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a-1이 0보다 작다. 맞죠? 이 부분 풀면 되겠네요. 넘겨주면 2a는 3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겠죠. 이해가나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녹색 부분 한번 풀어봅시다. 공간이 없어. 녹색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이것도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x에 대해서 a가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얘도 y는 이렇게 쓰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래로 블록인데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크다죠. 그리고 같다는 접할때죠. 맞죠? 이게 큰 경우는 근이 존재하나요? 근이 존재 안 하니까 아까랑 똑같이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고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뭘? 중근을 가죠. 중근을 가지니까 t가 0. 근데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는 떠 있을 때는 그냥 작기만 했는데 크거나 같으려면 접하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판베시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A 역시 짝수 공식을 써봅시다. 4분의 D. 4분의 D 쓰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AC. 아까 공식 썼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서 B-제곱 1 마이너스 AC 2 곱하기 5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해주자. 2A-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서 2로 나누면 A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도 성립을 해야 하고 지금 애초에 부등식 자체가 양쪽 다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번도 성립을 하고 2번도 성립, 그렇죠? 1번도 성립, 2번도 성립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아까 써놓은 거 어딨니? 구한 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값은 뭐가 나오죠? A는 아이고 고로 A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12번은 앞으로 여러분이 무지하게 많이 만날 거예요. 모의고사가 됐건 학교 시험이 됐건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12번 반드시 숙지하세요. 그 다음 발전 문제 13번 13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말이 어렵더라고. 오늘 청소년 수련원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서 청소년 수련원 가야 하는데 그쵸? 이제 2학기 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면 재밌겠죠? 꼭 가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청소년 수련원에서 왜 선생님이 들뜨냐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수련원.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8명의 학생이 남고 조건에 나왔네. 한 반에 4명씩 배정. 4명씩 배정하면 8명이 남는데. 그쵸? 그러면은 학생 수를 알려준 거랑 똑같아. 왜? 이럴 때는 문자를 내는데 방의 수, 아이고. 방의 수를 우리가 미지수 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4명씩 배정을 하면 4명씩 배정된 방이 x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4x가 되고 8명의 학생이 더 남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학생의 수겠죠. 그 다음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고 한다. 분명 방정식 같은데 이게 부등식이 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 부분의 표현을 잘해야 하는데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 얘가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학생을 배정을 했는데 방이 3개가 사용됐다. 얘는 지금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방에 아까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갔죠? 4명씩 들어갔는데 우선 두 방을 채워봐요. 두 방 채우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4명. 이게 두 방을 가득 채운 거죠. 맞죠? 그런데 두 방을 가득 채웠는데 친구가 한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방이 몇 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사람이 9명이면 방이 몇 개 필요한가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 이거야. 한 방에 4명씩만 채울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두 방 채우고 나서 한 방을 한 명이 편하게 써야겠죠. 한 방에 한 명만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럼 10명은 어떻게 되겠어? 한 방에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11명은 한 방에 3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2명 어떻게 돼? 우리가 풀방이라고 그러죠. 꽉 차죠. 4명씩 3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이 3개가 사용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9명, 10명, 11명, 12명이라는 얘기랑 같아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즉 범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방이 몇 개가 배정된다는 얘기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학생 수는 이미 정해졌어요. 4x 플러스 8명이라고. 근데 이번에 방을 배정했더니 6명씩 배정을 하면 2개의 방이 남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한 방에 6명을 배정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2개의 방이 남죠. 2개의 방이 남으면 6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꽉 찼을 경우죠. 꽉꽉 채워놨을 때 방이 2개가 남고 나머지에 6명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나요? 6명이 방 2개 빼고 꽉꽉 채워짐. 이해 가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도 적어야 하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적으면 될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방을 우선 3개를 비운 게 이거죠. 6명씩 해서 방을 3개를 비웠어요. 그런데 한 명이 만약에 남았어. 한 명이 남은 사람 어쩔 거야? 한 명 남은 사람은 어찌됐건 한 방에다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학생이 이렇게 되면은 아까 세 방으로 해결이 안 돼. 세 방 남은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방을 하나 더 줘야 돼. 그래서 이 경우도 방을 2개 빼고는 다 줘야 하는 경우죠.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은 6명을 방 2개 빼놓고 꽉꽉 채우는 경우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 부등식의 경우는 우선 3방을 빼요. 3방을 빼서 꽉꽉 채워 넣은 다음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방을 하나 더 줘야 하니까 여기서 한 명을 추가로 하면 방을 하나 더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방이 2개가 남는 경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좀 어려워요. 결국에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풀면 돼요? 양쪽에 부등호가 있을 때는 아까 같이 이쪽 파란색 하나 녹색 하나 풀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파란색부터 풉시다. 넘겨주면 2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죠? 계산하면 x는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리고 녹색 부분 풀게요. 얘도 넘겨주고 어디 보자. 계산하면 2x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하니까 조각관보다 x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방의 개수는 이게 12.5 정도 되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가능한 x는 10, 11, 10인데 이 중에서 방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12가 답이 되겠죠. 좀 어려워요. 13번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4번, 15번 두 문제 봅시다.
14번, 15번. 푸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푸는 공간이 너무 작아. 혼자 풀다 보니까 되게 혼자 궁시렁거리죠. 이해 좀 해주세요. 14번. A, B, C 부등호가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실수 A, B, C에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아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이고 3하고 4 사이. 이런 거 사실 잘 찾아보면 힌트가 있는데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에는 뭐가 있죠? 등호가 있죠. 두 번째 부등식에는 등호가 없죠. 맞죠? 근데 애들을 풀었을 때 해가 나오는데 해 역시 한쪽은 등호가 없죠. 그리고 한쪽은 뭐가 있죠? 등호가 있죠. 한쪽은 등호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등호가 있는 쪽에 숫자는 사실 등호가 있는 쪽의 부등식에서 나오게 돼요. 등호가 없는 쪽의 숫자는 등호가 없는 쪽의 부등식에서 나오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 노란 부분 있구나. 노란 부분 마이너스 3하고 4는 첫 번째 부등식에 2차 부등식에 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등호가 없는 거 아까 뭐가 있었죠? 2하고 3이 등호가 없는 2차 부등식에서 만약 방정식으로 봤을 때 2하고 3이 해가 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사실 돼요. 그러니까 편법이긴 한데 쉽게 풀 때는 그렇게 푸세요. 이럴 때 이거를 구하여라. 한번 봐볼까요? 정석대로 풀게요. 그냥 풀 때는.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죠? x-a, x-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 b, c가 크기가 나왔으니까 사이값으로 풀려죠. a, x, c. 그러니까 a가 얼마란 얘기죠? a가? 지금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더하기 ab 얘는 어떻게 풀리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a가 커요? 마이너스 b가 커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죠? 근데 부등식이 0보다 크다 나오면 영역이 서로 벌어진대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결국에 x는 마이너스 b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x는 크다. 이렇게 풀리겠죠.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문제가 끝났죠. 왜? n의 두 개를 해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b보다 작다가 나오고 또는 x는 c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a가 뭐랬어요? 마이너스 3 x 1 여기는 또는 3 x 4라 했으니까 그대로 찾아주는 건데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c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을 a, b, c를 다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 식은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얼마죠? 3 x 더하기 4 곱하기 b 곱하기 c 4 곱하기 b 곱하기 c 여기 보면 마이너스 16이 돼요.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8하고 2
근데 작다 나왔으니까 사이값이 된다고. x는 바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쓸게요. x-8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x는 뭐보다?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해가죠? 14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뭐가 길어요. 근데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위에 풀이 지워버릴게요. 풀 공간이 없어요. 선생님이 글씨를 좀 못 쓴다고 지금 애들이 뭐라 하는데 이게 애플펜이면 좋은데 애플펜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가 정교하지 못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애플펜 살게요. 그거 진짜 좋게 잘 써진다는데 봅시다. 어느 타일 공장에서 쓸데없는 말은 다 넘어갈게요. 어느 타일 공장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규격을 A, B의 두 가지를 정하려 한다. 제품이 두 개인가 봐요, 타일에. 근데 A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30cm 길고 A를 우리가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A 세로가 더 길댔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를 X라면 A 제품이에요. 세로가 30cm 더 길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상 그림을 그려봐 이런 거는. 그 다음 B 제품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20cm 작다. A, B의 가로의 길이 같았죠. 가로 길이 똑같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번엔 세로 길이가 짭됐어. 아까 가로 길이가 같으니까 X라 잡아야겠죠. 이거 B 제품이에요. 근데 가로보다 얼마가 작다? 22, X-20 이렇게 적겠네. 끝났네 사실. 왜? A의 넓이는 5,400 이상. 넓이는 뭐죠? 직사각형에서 높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SA라 할까? SA. SA는 X 더하기 30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SB는 어떻게 되죠? SB? X 곱하기 X-20이 되죠. 맞죠? 근데 A의 넓이 5,400 이상.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X 더하기 30이 5,40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SB X-20이 3,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 풀란 얘기잖아. 이 쉬워. 그치? 그러면 공간이 없어. 우선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5,4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인수분해 되죠. 90이랑 마이너스 60 하면 이 친구 풀면 어떻게 나와요? 결과값이 밑에다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x 플러스 90 x 마이너스 6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값은 x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90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x는 애초에 길이였죠. 길이였으니까 이 부분을 음수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만 갖고 오는 거죠. 이해가나요?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 풀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500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70이랑 50으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70 x 플러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사이값으로 나오죠. 사이값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지금 길이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잠깐 항상 서술형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길이로 해당되는 게 x 길이죠. x 플러스 30이죠. x 마이너스 20이죠. 얘들이 다 0보다 어찌해야 돼요? 커야 돼요. 왜? 길이는 존재해야 하니까. 양수니까. 얘가 0, 0, 0. 숨어있는 조건으로다가 x는 0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x는 20보다 크다. 얘를 모두 만족하는 거는 x는 20보다 크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50하고 이거 어떻게 어? 어? 당황스럽구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올려버렸어요. 이런 기능이 다시 여기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자,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됐건 x는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애초에 품고 시작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아까 푼 거에서 마이너스 50보다 x는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지만 기본적인 조건 x 2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 20보다 크고 7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근데 1번 범위와 2번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결국에 x는 뭐 6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해가나요? 결국에 타일 가로의 길이는 뭐다? 60cm보다 크거나 같고 70cm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